나이를 먹다 보면 안 아픈 곳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몸도 나이를 따라 늙어가고 있죠. 이렇게 귀에 붙일 수가 없습니까? 이게 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농민들이 팔이 안 아픈 사람은 대개 한 명 있을까 말까 그죠. 바쁜 일상 때문에 미루고 또 미루던 치료. 극심한 통증을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갔을 땐 심각한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죠. 참 요래갖고 참 요래고 노래하고 뭐 세상 뭐 잘하지 뭐라는 게 어디 있느냐. 치료를 받는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자 해가지고 바지도 모두 통바지 이런 거 입어야 되고 몸빼 입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 벗는 바지 입어도 괜찮아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어깨와 무릎. 견디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에서 편안한 여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통증을 간과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어깨에 가벼운 날개를 달아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차홍은 병원장. 무릎의 중요성과 걷는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사공은성 병원장. 오랫동안 전기공사 일을 해온 정임술 씨는 어깨 통증 때문에 약 10년 전부터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이 심각해져 작년 11월에 수술하게 됐죠. 원래는 한 이쯤에서 뼈가 이제 좀 끝나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만큼 뼈가 겹쳐서 이만큼 자라있어요. 뒤에 뼈가 겹쳐 있는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도 조금 보면은 뼈가 한 이쯤에서 끝이 나주면 좋은데 이만큼이 자라있는 거죠. 회전근개가 광범위하게 파열된 게 통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어깨 움직임을 돕는 회전근개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상완골이 위쪽에 있는 견봉과 가까워져 골극이 형성된 겁니다. 이렇게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를 잘 쓸 수 없습니다. 근육이 어깨, 팔뼈, 상완골에 붙는 부분이 회전근개인데 네 가지 힘줄을 일컬어서 덩어리라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의 역할은 일단은 말 그대로 회전이죠. 회전. 말 그대로 어깨를 움직여주는, 물론 바깥에 뭐 삼각근도 있고 가슴 연결되는 뭐 대흉근도 있고 뭐 몇 가지 근육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어깨를 회전시켜주고 팔을 들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기본, 안에 기본이 되는 이제 힘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팔의 이제 어깨 구조를 힘줄이 둘러싸면서 이게 약간 지붕 같다고 해야 되나요? 보호막이라 그래요. 그런 걸 잡아주면서 관절에 어깨 관절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고요. 정임술 씨는 아내와 함께 배달 전문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안 좋아진 후로는 친구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무거운 음식을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들어 옮기고 운전까지 하다 보니 어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휴식을 취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죠. 보통 250그릇, 250인분. 250인분. 이제 9시 보통 10분부터 12시까지 돕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자주 사용할수록 손상되기 쉽습니다. 정임술 씨의 경우 통증을 느끼고도 일을 하느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죠. 그 상태에서 계속 자극이 가해져 회전근개가 광범위하게 파열된 겁니다.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런 데는 이제 바구니 3개씩 다 같이 들어야 되니까 한 개씩 나누면 또 시간상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드는 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됐죠. 오른쪽 어깨는 건강한 힘줄을 최대한 살려 봉합술을 받았지만 사실 왼쪽 어깨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팔도 뒤로 안 들어갔으니까 팔도 뒤로 안 들어가고 그다음 뭐 이렇게 무거운 것 같은 거 들려면은 일단은 못 드니까 팔을 머리 위로 들어도 귀에 붙일 수 없고 뒷짐을 지기도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년 정도 넘었는데 빨리 좀 가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그 일하는 여건상 그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미뤄왔죠. 오른쪽 어깨가 회복하고 나면 왼쪽 어깨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온 흔적이 양쪽 어깨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회전근개 파열의 이제 원인은 모든 관절 질환과 마찬가지로 일단 노화가 기본입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제 베이스를 깔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직업력, 뭐 좋아하는 운동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직업력이 힘든 일을 한다든지 운동도 좀 강한 운동을 즐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회전근개 파열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회전근개가 쓰이는 거는 이제 팔을 90도 이상에서 이제 올린 상태에서 회전한다든지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자극을 받게 되니까 좀 이제 팔을 높은 상태에서 이제 든다든지 회전한다든지 이런 90 어깨 높이 이상에서 팔을 쓰는 활동이 많아지면은 회전근개 손상이 좀 잘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어깨가 아픈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 아래쪽에서 눌리는 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제 팔을 어느 정도 들고 뭐 활동하는 것들이 불편하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동작은 이제 어깨 높이 이상에서 팔을 움직이는 동작들은 회전근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혼동하기 쉬운 질환으로는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릴 때 여기서 제가 올리는데 더 안 올라가고 이제 몸이 뒤로 넘어가는 게 오십견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잘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오십견 없는 거예요. 어깨 손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어깨 손상이 아니더라도 통증이 심해지면 2차적으로 오십견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지금 없는 상태고. 왼쪽 어깨 역시 오른쪽 어깨와 마찬가지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뼈가 좀 많이 자라 있고 근력이 떨어져 있고 힘든 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면 MRI를 일부는 아직 찍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비슷할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 간부의 파열이 있었기 때문에 어깨 같은 경우도 결국 평생 동안 반대편에 비슷한 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비슷한 듯 다른 어깨 질환은 개인이 판단하기보다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 역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하죠. 정임술 씨는 건강한 힘줄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관절 연골의 상태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봉합술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남은 건 꾸준한 재활치료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해 일상에 제약이 많이 생겼던 만큼 앞으로는 어깨 건강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술하고 난 뒤 일주일 정도 때는 아프던데 지금은 아프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수술 안 한 쪽이 더 아파요. 지금은 내가 빨리 치료를 받고 빨리 수술을 했으면은 결과도 좋았고 빨리 퇴원도 하고 일도 일상생활이 빨리 들어갈 건데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제가 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최춘자 씨가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건 4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가까이 통증에 시달린 가운데 주사 치료로는 낫지 않아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하지만 남편의 병간호를 하느라 재작년 1월이 돼서야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봉합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 어깨를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잘해네. 네, 아주 팔이 잘 움직이시네요. 예. 딱, 두 팔이 머리 위로 가뿐하게 올라가죠. 요가. 요거 그래갖고 이래 돼서 아파갖고 이래 놓고 그랬던 게네. 이래 놓고 누워잠서는 이래가 잤어. 너무 아파서 그래갖고 또 들어다가 일하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형님 그래 됩니까 병원을 잡고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할배 돌아가고 나시 이제 그래갖고 입원했다 믿고 수술을 받은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경과를 관찰해보기 위해 오랜만에 병원에 왔습니다. 늦게 치료를 결심한 탓에 회전근개 파열 정도가 심한 편에 속했지만 다행히 건강한 힘줄이 남아있어 수술 후 부작용이 적은 봉합술로 어깨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구부리고 등 뒤로 옮기는 동작 모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과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의사들도 목표치를 뭐 하나도 안 아픈 걸 목표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정상일 때 한 90점, 90% 정도만 되고 이제 그게 병원 안 오고 그냥 살 수 있는 정도, 뭐 병원 와서 약 먹거나 치료 안 받고 내가 일상생활은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무리한다든지 뭐 날씨가 요즘처럼 많이 춥다든지 뭐 비가 온다 이러면 좀 아플 수 있는 정도가 한 그 정도거든요.
최춘자 씨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힘줄을 최대한 살려 쓰는 방법을 택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여기 힘줄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만큼 딸려간 거였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여기 흔적이고 거의 요 날개뼈 가장자리 경계선에 거의 걸쳐져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힘줄이 터져서 날개뼈까지 이제 가버리면은 의사들이 뭐 좀 대다수들이 좀 꼬매기 조금 힘들겠다. 적절한 선택으로 이제는 통증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사용할 때만 아프지만 이제 때가 되면 수면의 질이 이제 많이 떨어져요. 밤에 아프니까. 이런 이제 야간통이 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좀 어깨가 아프다고 느낀 그 기간이 한 2, 3개월 이상 되는 경우, 보통 뭐 한 달 정도는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2, 3개월 이상 되면은 이게 단순한 근육통이나 염증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의사를 만나보고 치료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평소에 내가 뭐 어느 정도는 물건을 잘 들었는데 그 능력치가 안 된다든지 기능적으로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간통이라든지 아픈 기간이 좀 길다든지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병원을 늦지 않게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건 꾸준한 관리입니다. 2주 뒤에 오세요, 한 달 뒤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불편하면 오세요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뭐 조금 불편하면 뭐 좀 불편한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고, 만약에 그냥 일시적인 걸 수도 있지만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초기에 와서 잘 조치하면 더 크게 안 만드니까 불편하면 다시 오시면 됩니다. 하시고 싶고 잘 하시고. 그리고 혼자 사는 최춘자 씨에게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높은 찬장에 있는 컵도 꺼낼 수 있고 어깨를 써 겉옷을 걸칠 수도 있죠. 가벼워진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젊어진 어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깨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죠. 함구 이제 딱 그거 하고 나서 뭐 뒤에 한문수 가고 나서 그러면 안 갔다. 안 아픈 게는 안 간다. 아픈 게. 다 손빨래도 하십니까? 하고 내가 다 해. 심장도 하고 그런다. 음식도 다 하시고. 잘한다 꿈깨네. 이 20여 년간 농사일을 해온 이한우 씨.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오른쪽 어깨에서 종종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당일에는 팔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에는 진짜 이제 뭐 어쩌다 아프고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아플 때는 엄청 아팠어요. 내 여태까지 평생에 있으면서 거짓말하라 이리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광범위하게 파열된 회전근개를 오래 방치한 탓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혈류 공급이 제한돼 주변 지방 조직으로 변성돼 있었습니다. 힘줄을 살려 쓰는 봉합술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다른 치료법이 필요했습니다. MRI를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극상건이랑 극하건이 상당히 많이 파열된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극하건 쪽이 조금 더 근육이 많이 위축돼 있고, 위축됐다는 게 까만 부분이 이제 별로 없이 하얗게 변한 걸 이제 위축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 까만 부분이 원래 좀 남아 있는데, 이 까만 것도 새까맣게 남아 있으면은 남아 있는 근육이 지방 변성은 별로 안 했다고 보는데, 이 남아 있는 까만 부분마저도 약간 하얗게, 약간 회색으로 변한 거는 제 지방 변성을 많이 한 걸로 보거든요. 검사 결과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이한우 씨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뭐 들면은 조금 요 정도는 뭐 50개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뭐 아프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저 체질이 보면은 어느 정도 통증이 와가지고 또 잘 못 느껴. 통증이 이제 완전히 와버려야 그때서는 어디 아프다 하는 걸 알지. 우리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깨 관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만 쓰고 팔을 쓰는 거지, 어깨 관절을 쓴다는 거는 이제 팔을 들거나 회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깨 관절을 쓰는 건데, 아프면 조금 덜 들고 덜 돌리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무릎이라든지 다른 관절을 안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면 환자분들이 더 심해지기 전에 일찍 와서 치료하거나 아니면 미리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는 이제 좀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의료 조건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은 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어깨는. 네. 회전근개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행성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어깨관절의 회전 중심점을 이동시켜 삼각근의 힘만으로도 팔을 들어올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불편하면 불편하다 하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세 끝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지금은 그건 나중에 보조기 풀고 하면 되니까. 지금 보면 보통 한 150도, 많으면 150, 160 사이 정도만 좀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되거든요. 경과는 좋은 편입니다. 어깨의 안정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하고 나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힘줄을 꼬맸으면 다시 파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건 인공관절로 이제 다 갈아 끼웠기 때문에 힘줄을 이어준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인공관절이 없어진 힘줄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굉장히 극심한 노동을 하시는 게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일하시는 거는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관절로 간 거고요. 아버님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 하셨고 아직 나이도 이제 만 67세면은 일은 10년, 15년 더 하실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아직 한 5년 더 한다. 예. 보조기를 착용하는 동안 관절이 굳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동 운동기구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픈 통증이 없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통증만 없으면 나는 날아갈 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좋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심하게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는 말만 들어도 엄청 좋아요. 미용사인 윤아경 씨는 직업 특성상 팔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세로 일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깨 통증이 반복해서 나타나도 놀랍거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갖다 심장 위로 이렇게 올리잖아, 손을. 그러니까 팔이 많이 피가 원활하게 내리틀어야 그 피가 원활하게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잖아. 우리 미용민들이 팔이 안 아픈 사람은 대개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다 아파요. 지금 미용을 조금 오래된 사람들은 거의 다 팔이 다 아파요. 병원은 무릎 통증으로 가게 됐지만 어깨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치료를 미뤘죠. 결국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파마를 말게 되면은 한 25분 정도 소요가 돼, 시간이. 그럴 동안에는 이 팔이 아픈 거라. 근데 파마를 안 말고 다른 거 하면 괜찮은데 어떤 방향에 갔을 때 거기 그렇게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미련스럽게 아파도 직업병이다 이거 그렇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물건을 잡으니까 자꾸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미용실 하면서 수술은 안 되잖아요. 재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이제 정리하는데 그 기간이 한 20개월 걸렸어요. 치료를 결심한 3년 전 여름에 회전근개는 광범위하게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이 세 개가 다 근육이 많이 좀 말라 있어요. 위축돼 있다 그러거든요. 근육이 이제 많이 오그라들어서 근육량이 좀 땡겨와서 꼬멜만한 그런 양이 좀 약하다는 뜻이 되고. 직업을 고려해 회전근개 봉합술보다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도 이제 미용을 하시는 분으로 팔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억지로 꼬매려면은 꼬맬 수 있었겠지만 다시 재파열될 확률이라든지 수술 후 경과가 좀 예후가 좋지 못할 확률이 이제 저는 높다고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젊은 나이에도 제가 인공관절 하게 된 거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이제 간 거였거든요. 수술 후 회복에 전념한 결과 지난 가을에는 다시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팔을 높게 들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자유롭게 구부릴 수도 있죠. 인공관절을 삽입해도 큰 문제 없이 어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네요. 올라가는 게 원래 이까지 올라가면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원래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원래 이제 인공관절 하면
물론 이제 환자분처럼 이렇게 거의 95% 100% 되는 분도 있고 약간 뭐 8, 90% 각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면 능동적으로는 한 170도 되는 것 같고 수동적으로 거의 다 올라가네요. 외전 각도도 괜찮고 내전 각도도 괜찮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노력을 추후 수술하고 재활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각도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인공관절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도 되는 건 아닌데 환자분은 원래 정상치가 100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9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관절 범위 회복 각도 정도가.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한 80% 정상 각도의 한 80%를 제가 설명드리고 거기에 80에서 100은 개인차가 있고 또 노력이나 그리고 수술 당시의 상태 회전근개가 다 많이 터졌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또 남아있고 다른 동반된 뭐 질환이 없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일을 할 때 양팔을 다 쓰다 보니 오른쪽 어깨도 통증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왼쪽 어깨가 가벼워진 만큼 치료가 두렵지 않습니다. 수술 그 팔은 진짜 뭐 이렇게 통증 이런 거는 0.001%도 없고 저는 이제 오른쪽은 조금 아프니까 예, 좀 그러는데 지금은 진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뭐 하죠. 만약에 아프면 그죠. 그렇게. 그래서 근데 인공관절은 힘줄을 꼬맨 게 아니니까 뭐 팔을 이렇게 쓴다 해서 뭐가 터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뭐 육체 노동이 강한 뭐 건설 현장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직업 하시는 거는 다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윤하경 씨는 평범한 일상에 되찾았습니다. 어깨 통증을 좀 더 방치했다면 지금과 같은 하루를 마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일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조금 아플 땐 그냥 전문의한테 가서 상의해가지고 자기 몸을 내가 초창기에 딱 이렇게 차단시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뭐 또 예방을 미처 놓쳤다면은 초기 진단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고통을 조금 짧게 느끼는 게 그래도 삶이 좋잖아요. 안 그러면 아프면은 그 삶 자체가 너무너무 불행하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진짜 감사하게 모든 게 감사합니다. 70살까지는 진짜 아무 탈 없이 좀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그때 예쁘게 은퇴를 하나?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습니다. 일단 병원 가면은 뭐 좀 겁이 나죠. 뭐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그렇고, 뭐 검사하라 그렇고, 뭐 수술하라는 얘기 들을까봐 겁이 나서 계속 미루게 되는데, 일단은 아프자마자 병원을 오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내가 지켜봤는데 아픈 기간이 좀 2, 3개월 이상 보통 좀 길어지는 것 같고, 갈수록 점점 아파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질이 어깨 통증에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검사를 해보면 막상 그렇다 하더라도 뭐 꼭 다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문채 씨는 수십 년간 인테리어 기술자로 일하면서 무릎에 자극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 3, 4개월 전부터는 오금이 당기고 욱신거릴 정도로 심해졌는데요. 결국 작년 11월에 병원에 찾았습니다. 좀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계단을 많이 다녀요. 사다리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자꾸 계단 올라갈 때는 그렇게 크게 한 번씩 아파도 그렇게 막 좀 심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내려올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목골 주저앉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꾸 이제 조금씩 참다 보니 이제 참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못 참을 정도가 되니까 내가 병원에 온 거지. 직업 특성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고
다리가 점점 O자로 휘면서 관절염이 악화됐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많이 가겠지. 이제 쓰지를 못하니까 엎쳐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것이 무릎 쪽으로는 무리가 더 많이 오지. 이제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 다리 내 몸을 내가 아프니까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좌식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은 무릎 내측 연골이 닳아 내측 인대가 짧아지고 외측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도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취하게 되죠. 관절 연골이 닳으면서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집중되다 보면 다리가 O자로 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특히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는 자세들이 있잖아요. 뭐 쪼그려 앉는다든지 또 오리걸음 같은 동작을 한다든지 또 무릎을 우리가 아끼세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그 아껴라는 말이 걷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릎으로 뭔가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힘을 이렇게 주면서 비트는 동작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아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고 또 일하다 보면은 그런 동작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조심하신다면 그런 동작을 할 때도 조금 이렇게 손상이 안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무릎을 한번 다쳐본 사람은 알겠지만 무릎 한번 다치면 굉장히 고생하고 힘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무릎 손상이 안 가는 동작을 하도록 조금 이렇게 신경 쓰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채 씨는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상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술하는 기구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연골들이 다 이렇게 헤집어지듯이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돼 있었고 안쪽에 물렁뼈들이 이렇게 다 찢어져 있었어요. 보시면 좀 많이 찢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물렁뼈라는 게 우리 무릎 안에 쿠션이거든요.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건데 이게 찢어진 지가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이 연골하고 이 연골이 자꾸 부딪히게 돼요.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이 굴곡하면서 동시에 회전 운동을 할 때 손상이 일어납니다. 심하면 파열로 이어지죠. 무릎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 통증이 발생한다면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딱 일자 무릎인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고요. 그냥 본인은 아프진 않지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무릎이 약간 휘어진 정도가 한 4명에서 7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 무릎인 경우에는 손상이 가더라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빠르게 되거든요. 근데 휘어진 무릎은 자꾸 안으로 힘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든 계단을 타든 안쪽으로 힘이 많이 오게 무릎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힘이 오다 보면 진행이 점점점 더 빨라지게 되고 또 통증도 더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이 무릎이 휘어진 게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반월상 연골의 파열 정도가 심하고 통증을 동반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손상된 반월상 연골을 절제했습니다. 무릎 내측에 집중돼 있던 무게중심도 절골술로 고르게 분산해줬죠. 절골술을 할 때도 우리가 그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게 너무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 절골술을 하게 되면 관절염이 이미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다시 인공관절을 할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근데 연골 손상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 연골이 좀 남아 있거나 물렁뼈가 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절골술 했을 때 결과는 아주 좋다고 보셔도 돼요.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옮겨간 후로 통증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의 진행 속도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무릎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었고 그 무릎을 이렇게 교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던 걸 이 부위로 힘이 오도록 이렇게 교정을 해놨어요. 그 상처는 뭐 한 4cm, 5cm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목발을 짚고 걸어야 하는데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절뚝절뚝 걸으시는 것보다는 목발을 짚고 그냥 예. 자연스럽게 걸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무리가 가면 조금 그렇지. 아프가 싶어가지고 있는데 내 자신이 좀 겁이 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하는 거지. 한 주 더 짚으시면 예. 다음 주부터는 아마 목발을 좀 빼셔도 예. 괜찮으실 거예요. 예. 목발을 짚는 동안 관절이 굳지 않도록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줘야 합니다. 다행히 회복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절골술 하고 나면 수술하고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상처 부위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무릎이 좀 뻣뻣해지고 굽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 운동으로 한 1주에서 열흘 정도 하시게 되면 또 원래 각도까지 돌아오시는데 관절염이 심하시고 변형이 좀 클수록 이 재활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빠르시죠. 거의 한 2주 안에 140도까지 다 구부리셨으니까 빠르신데 좀 늦으신 분들은 한 달도 걸리시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이제 절골술 하는 수술 기법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재활 방법도 많이 좋아지셔서 대부분 좀 재활이 빨리 잘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채 씨는 일터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한편으로는 무릎에 자극이 갈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하다 보면 무거운 것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계단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고. 네, 많이 하시면 그런 것도 상관은 무거운 거는 한 30kg, 40kg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어차피 힘을 많이 주셔도 예. 지금은 체중이 바깥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 근데 바깥에는 지금 연골도 괜찮으시고 예. 물렁뼈도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힘이 6이나 7이 가도 예. 크게 문제가 없으신 그런 상태를 보시면 그런데 봄좀 돼서는 일을 해도 네, 제가 그렇게 뭐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소식을 들으니 치료 의지가 더욱 샘솟습니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평범한 일상을 누릴 날이 금방 다가올 겁니다. 나는 이제 그런 통증 같은 그런 건 없고 좀 편해. 어떻게 보면 이제 저 한마디로 심적으로 할지 이제 내 또 정신적으로 할지 우선은 안 아프니까 이제 마음적으로 좀 편타는 느낌이 많이 들지. 그렇게 갖고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이제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돈 들여서 다리를 저 병원을 왔지만은 또 돈을 들여서 못 고칠 수도 있는 것을 또 돈을 들여서 고쳐갖고 원상복귀가 된다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 봐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봐서는 좀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약 3년 전에 왼쪽 무릎을 수술한 장복은 씨는 작년 10월 오른쪽 무릎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극심해 참기 어려울 정도였죠. 오랫동안 서서 일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제 아프니까 어차피 이제 코로나도 터졌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회사에 사표를 쓰고 나온 거죠.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요. 거지를 보냈어요. 화장실 못 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와가지고 MRI 찍고.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면서 다리가 바깥으로 휘어지는 내반 변형이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여기도 깨끗한데 여기만 살짝 상했죠. 대신에 이제 연골 사이에 이렇게 물렁뼈가 있는데 반월판 연골 요거는 깨끗했어요. 근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미 여기가 많이 찢어졌죠. 네. 여기가 이렇게 다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움직일 정도 이렇게 파열이 됐고 이게 파열된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연골이 다 상했어요. 좀 많이 심하죠. 그래서 이 뒤쪽에 파열된 부분을 이렇게 실로 봉합을 했어요. 내측 반월상 연골을 봉합하고 외측 반월상 연골은 절제했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로 다리의 무게중심을 바로잡아줬죠. 회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골술을 하면 체중이 안 가는 것만으로도 나이가 이렇게 좀 젊으시면 연골이 재생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줄기세포까지는 안 했지만 연골이 그래도 조금 생긴. 네, 그래서 오른쪽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연골이 좀 재생이 되지 않을까. 네, 대신에 이제 다치시면 안 되겠죠. 넘어지거나 이렇게 손상이 추가적으로 안 가게만 하시면 네, 아마 잘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자신의 관절을 살려쓰기 때문에 관절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치환술보다 먼저 권유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골술 했을 때 만족도를 보면 100명 정도 절골술을 하면 내가 만족하는 정도가 한 90명에서 95명 정도는 이 수술에 대해서 만족을 하세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인공관절 하면 좋은데 왜 굳이 또 절골술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면 뭐 말씀드렸지만 내 무릎이 제일 좋은 것도 있지만 인공관절은 만족도가 100명 했을 때 한 80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20분은 좀 인공관절을 했는데도 내가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내 관절이 다 닳았을 때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무릎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향후 우리가 이제 또 오래 살고 100세 시대에 또 이렇게 길게 본다면 아무래도 내 무릎을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장복은 씨의 두 다리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치료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가벼워진 두 다리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옷을 입어도 안 예쁘죠. 아무래도 여자로서. 그냥 이런 거 감수해요. 저는 별 그거 상관 안 해요. 이런 거. 그냥 첫째 안 아프면 된다.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게. 두 발도 못 걷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걸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참 요즘에 들어서 그래요. 젊은 층의 무릎 질환은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관절염이 빨리 찾아올 수 있죠. 강동석 씨는 작년 11월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아무래도 다리 허벅지 쪽에 붙어야지 약간 보조기를 빼도 잘 걷고 뛰어야 되니까 일단은 평상시처럼은 다치기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잘은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넘어진 후로 무릎 통증이 이어져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약간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났는데 그 중심을 잃고 잠결이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무릎이 뒤로 넘어가면서 굽혀지면서 꺾인 것 같아요. 그냥 인대가 늘어났다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살짝 넘어지고 축구한 것도 아닌데 설마 십자인대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것 같아요. 정강이 뼈와 허벅지 뼈를 연결해주는 십자인대는 무릎 중앙에 X자 형태로 위치해 뼈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그중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앞부분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강동석 씨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겸자 기구거든요. 십자인대 파열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기구인데 이미 이렇게 다 파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힘이 없는데 너덜너덜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잡아. 격한 운동이나 사고 등으로 과도한 힘이 순간적으로 무릎에 전달되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관절은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대 때 내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 그래서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이 있었는데 뭐 별로 안 아파서 특별한 치료를 안 하고 지나갔다 하시면 한 5년에서 10년이 있으면 관절염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돼요. 근데 관절염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반대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통증도 없애줄 수 있고 뭐 염증도 없앨 수는 있지만 연골이 손상된 거는 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상 후 관절염이 안 오도록 처음 수상당하고 다쳤을 때 치료를 3주에서 6주 정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향후에 10년이나 15년이 있어서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일이 좀 없으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파열된 인대를 제거하고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새로운 인대를 이식했습니다. 기존의 인대보다 더 튼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경자로 이렇게 당겼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십자인대 힘을 100이라고 치면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면 250을 만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더 탄탄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250이 다음에 조금 이렇게 뭐 나이가 들든 활동을 하다 보면
130, 150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원래 인대보다 더 탄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십자인대 파열이 되고도 다시 운동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십자인대 재건을 하면 더 탄탄하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찍어서 재파열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운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네. 탄탄한 십자인대가 자리를 잡은 만큼 무릎이 흔들리지 않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전혀 안 흔들리죠? 느낌이 그죠? 네, 네. 구부려 보시면 이렇게도 전혀 안 흔들리죠, 그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잘 해놨어요. 십자인대가 나가면 본인이 느끼게 있어요. 무릎이 내가 계단 내려오는데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걸을 때마다 이게 무릎이 약간 이렇게 비틀리는 느낌도 나고. 네, 그래서 급성으로 이렇게 탁 파열되면 그거를 못 느끼지만 만성으로 파열된 사람은 내 무릎이 자꾸 흔들린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네. 수술 자국은 잘 아물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회복하고 나면 운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월 넘어가면 좀 뛸 수는 있어요. 네, 뛸 수 있고 뭐 운동하시는 거 있으시면 구기 종목이 아니고 나 혼자 이렇게 러닝머신을 뛰거나 하는 거는 3개월째부터 좀 하셔도 됩니다. 강동석 씨가 통증을 가볍게 여기기만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닥쳤을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도 무릎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뛸 수 있을 거다. 이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아무래도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치료를 안 했으면 관절염이 좀 빨리 일찍 올 수 있었다는 말 들으니까 좀 무섭기도 했어가지고 이 수술이 잘 됐으니까 이제 뭐 괜찮아질 거다 약간 이 생각이 드네요. 무릎 질환의 마지막 선택지는 인공관절입니다.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온 이추옥 씨는 작년 2월과 10월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부천시장까지 지하철 타고 갔다가 시장 보고 오고 또 가까운 마트도 가고 또 농협 은행 같은 데도 다니고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은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수술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걸음을 떼기도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 갈 때도 시간을 배로 들여야 했죠. 안쪽이 많이 아팠어요. 이쪽에도 좀 심했지요. 통증이 가만히 있으면 조금 덜하고 걷는 데는 통증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 집이 저쪽에 208동에 있는데 5분 거리예요.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쉬었다 가도 아팠어요. 무릎 관절염을 가속화한 건 이추옥 씨 부부의 오랜 취미인 등산이었습니다. 등산은 효과적인 전신 운동이지만 하산할 때는 체중의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에 전달됩니다. 그때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잘못했죠. 안 갔어야 되는데 아껴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좋아가지고 친구 따라 갔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다녔죠. 설악산 대청봉 깔딱고기 올라갈 때 봉정암 깔딱고기 올라갈 때에 다리 뒤까지 다 내렸어요. 그래도 마지막 3번째 갈 때 그렇더라고요.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요. 다리는 생각 안 하고. 첫 내원 당시 이추옥 씨의 무릎 연골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뼈끼리 충돌해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관절이 다 닳았어요. 인공관절 좀 고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그 말씀 듣고도 아마 한 2년에서 3년은 더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뼈하고 계속 긁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뼈에도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서 무릎이 더 휘어지게 되는데 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인공관절을 할 때 저희가 뼈를 절삭해야 되잖아요.
뼈가 연골이 없는 부분을 절삭하고 인공관절을 하는데 뼈를 좀 더 절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뼈를 더 절삭하면 뭐가 안 좋냐면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도 좀 내 무릎 같은 느낌, 완전히 자연스러운 무릎 같은 느낌이 좀 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사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이 다 다른 경우에는 그냥 권유를 드릴 때 조금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도 만족도가 높고 내 무릎 같은 느낌도 나고 양반 다리도 되고 이렇게 되시려면 좀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수술은 로봇으로 진행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의사의 경험과 로봇의 정확성을 결합한 수술법인데요. 환자에게 최적화된 계획을 실시간으로 분석, 조정함으로써 근육과 인대, 신경 손상을 방지하고 출혈과 사후 통증 등을 최소화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보다 예후도 좋은 편이죠. 이제 일반 인공관절은 많이 휘어진 무릎일수록 고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로봇인 경우에는 많이 휘어지든 적게 휘어지든 다 동일하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처럼 많이 휘어졌던 것도 오른쪽처럼 좀 덜 휘어졌던 것도 실제 수술하고 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출혈도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다음에 수술 후에 왼쪽 무릎도 재활이 그렇게 느리지 않고 속도도 빨랐던 것 같고 눈에 띄게 휘어있던 다리가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로 곧게 펴졌습니다. 무릎도 부드럽게 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를 때 좀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네, 이쪽 무릎 구부려 보세요. 이제 이쪽 수술한 지 얼마나 됐지요? 10달. 10달 됐어요. 네,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네. 그죠? 네. 네네. 네. 이쪽 구부려 보세요. 네, 이거 이제 2달. 그죠? 이 각도가 한 145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좀 많이 깨끗해졌지. 네. 왼쪽 무릎은 10개월이 됐는데 이제 2달 더 있으면 양반 다리가 이제 될 거예요. 네. 네. 오른쪽 무릎도 한 6개월 지나면 거의 뭐 불편한 감이 없어지다가 1년쯤 되면 양반 다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기다리시다 보면 저절로 다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그 사이에 혹시라도 이제 양반 다리를 자꾸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거는 많이 하셔도 되고 또 힘이 많이 올라오시고 나면 가벼운 야산 같은 경우는 조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막 1000m 넘는 높은 산이나 바위산은 조금 힘들겠지만 계단산 있잖아요. 네, 그런 산은 또 하셔도 됩니다. 이추옥 씨는 다리가 곧게 펴진 후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다리가 휘었을 때는 불편한 점이 많았죠. 오다리였는데 이렇게 쪽발됐어요. 오자 돼가지고 바지도 모두 통바지 이런 거 입어야 되고 몸빼 입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 붙는 바지 입어도 괜찮아요. 중년 이상의 여성들은 특히 집안일을 하면서 무릎에 자극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앉아야 할 때는 의자를 이용합니다. 당분간은 아직까지 안 앉으려고 했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한 6개월은 지나야 안 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낙에 집중하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무릎 건강. 이제는 무릎이 가벼워야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활동은 하기 어렵겠지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즐거운 여생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남편이 같이 데리고 가려고. 산에요. 작은 산에 가고 해외 여행 가려고 그러죠. 6개월 지나면 갈 수 있죠. 네. 여행 경비 다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통증이 발생했을 때 빠른 치료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회복 속도가 단축되고 치료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악화한 후에 병원을 찾으면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서든 치료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은 강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진행되어서 오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왜 나 옛날로 안 돌아갑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관절염이란 거는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치료인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조금 미세 손상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릎 참 중요하잖아요. 다른 관절도 중요한데 무릎 아프면 이게 운동도 안 되고 뭐 일상생활도 아주 불편하고 장거리 운전도 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100세 시대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워낙 인공관절 기구도 좋아지고 수술 방법도 좋아져서 사실 수술하고 다시 일로 복귀하는 확률로 보면 거의 한 8, 90%는 다 원래 본인의 일로 복귀한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좀 안 좋고 불편하실 때는 좀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